폭군의 요리사 영화에서 대군은 지영에 의해 반역 사건 전에 잠들게 된다. 지영은 대군의 계획을 국왕에게 이미 말했지만 국왕은 그녀를 믿지 않았고 지영이 항상 자신이 미래에서 왔다고 주장하며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생각했다. 대군은 연기를 매우 잘했기 때문에 그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국왕에게 그의 본 모습을 깨닫게 하며 조선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 지영은 반역을 막으면서도 유혈 사태를 최소화할 방법을 강구해야 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지영은 자신의 요리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방법을 생각해냈다. 사건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대군과 조정내 반역자들은 역사를 바꿀 순간, 즉 나라를 배신하고 왕을 바꾸려는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 기회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대군은 언제든 국왕을 해칠 수 있었지만 한 점쟁이 맹인이 그에게 국왕이 30세가 되는 해에 대군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대군은 본래 의심이 많고 신중한 성격이라 실수를 피하기 위해 수년간 이 계획을 위해 은밀히 준비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다. 지영은 국왕의 안위와 백성들의 안전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모든 면에서 대군의 세력이 더 강했고 그가 반역을 일으키면 국왕은 저항할 수 없었으며 무고한 백성들이 쌓이고 쌓이는 죽음의 참사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오늘 밤만 지나면 그 역사적인 순간이 일어날 터였다. 지영은 국왕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고 그래서 공길과 재상과 함께 비밀리에 만나 대군을 수세에 몰아넣고 사상자를 줄일 계획을 세웠다. 공길은 말했다. 우리가 너를 믿는다 쳐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를 이길 수 있겠나? 지영은 대답했다. 맞아요. 우리가 정면으로 맞서면 분명 질 거예요. 하지만 그의 전략을 무력화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상황을 바꿀 수 있어요. 공길은 이해하지 못하고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지영이 말했다. 대군의 세력은 조정 내 관료와 병사들뿐 아니라 외부 세력도 포함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둘로 나뉘어 대군의 명령을 기다리다가 동시에 궁으로 쳐들어올 거예요. 그때 그들은 수적으로 우세의 주도권을 잡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한 곳씩 급습한다면 승리할 수 있어요. 장군이 말했다. 내 말은 우리가 먼저 외부 세력을 모두 공격한 뒤 조정을 치자는 건가? 지영이 외쳤다. 맞아요. 두 분이 제 의도를 정확히 이해했어요. 공길이 비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언제 출병할지 우리가 어떻게 아는 거지? 지영이 말했다. 맞아요. 분명 그들은 어떤 암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암호를 내리는 건 바로 대군이에요. 우리가 대군이 암호를 내리지 못하게 하면 그들의 계획은 주도권을 잃고 진퇴양난에 빠질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공격하면 되죠. 하지만 어떻게 그를 조용히 만들 수 있을까? 공길이 화를 내며 말했다. 내게 맡겨. 오늘 밤 내가 그를 암살하러 갈게. 장군이 즉시 말했다. 안 돼. 그렇게 하면 너는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는 이 계획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으니 분명 철저하고 신중했을 거야. 암살자들이 사방에 매복해 있을 거야. 네가 그를 죽이기 전에 네가 먼저 죽을 거야. 공길이 화를 내며 말했다. 그럼 너 말로는 그가 조용히 있게 할 다른 방법이 있나? 그가 잠들기를 기다리자고? 터무니없어. 그건 불가능해. 공길의 말이 끝나자마자 지영이 외쳤다.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방법이 떠올랐어요. 그날 저녁 대군이 식사를 마친 후 식탁 위에 한 잔의 물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매우 아름다운 꽃이 들어 있었고 향기는 매우 기분 좋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잔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다. 편안한 느낌이 머릿속으로 퍼지며 그는 황홀경에 빠져 말했다. 이게 뭐지? 대군을 위해 직접 요리한 요리사가 말했다. 이것은 국화 꿀차입니다. 지역 요리사가 새로 만든 음료로 국왕과 대비 마맞게 올린 것입니다. 이 차는 요즘 왕조에서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최근 대군께서 긴장하신 것 같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대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가 만든 차라고? 흥미롭군. 설마 그녀가 감히 나를 독살할 리는 없겠지? 대군을 보시는 시녀가 말했다. 대군, 안심하십시오. 이 차는 제가 목숨을 걸고 먼저 맛보았습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대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았다. 너희는 물러가라.
차를 손에 들고 대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그녀가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은 하찮은 계집일 뿐이야. 어떻게 그녀가 내 꿈을 방해할 수 있겠어? 내가 너무 많이 생각했나? 이제 좀 쉬면서 기다려야겠군. 몇 시간만 더 지나면 이 왕국과 조선은 내 것이 될 거야. 국왕아, 나는 이 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하하! 그는 말을 하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놀라울 정도로 상쾌하고 유쾌한 느낌에 그는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는 놀라며 외쳤다. 세상에 이런 음료가 있다니. 지영, 너 같은 인재가 그 무능한 놈과 함께 죽는다면 정말 아까운 일이야. 내가 왕이 되면 너를 내 전속 요리사로 삼아주마. 그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마치고 차를 모두 마셨다. 그러자 그의 눈꺼풀이 무거워지더니 곧 깊은 잠에 빠졌다. 공길은 명령을 받고 즉시 장군과 함께 대군의 병사들을 급습했다. 그들은 대군의 암호를 계속 기다렸지만 암호가 없자 계획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고 생각하며 당황했다. 그들은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고 망설였다. 결국 중요한 순간을 놓쳤고 피로와 혼란에 빠졌다. 반면 공길의 군대는 사기가 충천하며 맹렬히 돌진해 반역군을 일망타진했다. 조정에서는 대군 편에 선 반역자와 신하들이 국왕을 무너뜨리려 했다. 그들은 국왕의 정신이 불안정하고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없다며 다른 신하들을 선동해 국왕이 대군에게 왕위를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내전을 벌였고 반역자들은 반역 후 대군이 병사를 이끌고 와 왕조와 국왕 편에 선 자들을 무너뜨릴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국왕이 분노하며 재상에게 반역자들을 모두 체포해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했을 때 그들은 대군이 자신들을 구하러 오지 않은 것을 보고 경악했다. 지영 덕분에 국왕은 반역을 꾀한 자들을 모두 잡을 수 있었고 대군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참패했다. 유혈 사태도 없었다. 국왕은 지영이 뒤에서 한 일을 전혀 몰랐지만 신하들이 대군을 왕으로 세우려 했다는 것을 듣고 지영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깨달았다. 알고 보니 대군은 오래전부터 그들과 결탁해 반역을 계획해왔다. 다른 전개에서는 대군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미 날이 밝아 있었다. 그는 손가락을 꼽으며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쳤음을 깨닫고 몹시 후회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그는 서둘러 옷을 정돈하고 상황을 확인하려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문을 나서자마자 국왕이 군대를 이끌고 그를 포위했다. 대군은 겁에 질려 말했다. 국왕, 무슨 일이십니까? 어찌하여 직접 이곳에 오셨습니까? 국왕이 분노하며 말했다. 대숙, 내가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왜 나를 배신했는가? 왜 반역을 꾀했는가? 대군은 즉시 부인하며 말했다. 국왕, 무슨 말씀이십니까? 신은 정말 모릅니다. 국왕이 비웃으며 말했다. 반역한 신하들이 모두 자백했다. 그들은 네가 오래전부터 그들을 부추기며 반역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잠 앞에서 배짐을 무너뜨리고 너를 왕으로 세우려 했던 것이다. 너는 정말 나를 실망시켰다. 경들, 대군을 끌어내라. 대군은 그제야 완전히 무너져 절망했다. 그는 지영을 지나치며 그 국화꿀차와 지영의 미소를 떠올렸고 모든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대군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가? 왜 그는 조카인 국왕을 상대로 반역을 꾀했는가?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만나요.